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이제 공수처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교수님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제 2부에 이어서 공수처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30분 정도 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지난번에 제가 저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공수처라고 하면 공수처 만들기 전에 엄청나게 국힘당하고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법 통과 때문에 공수처 법을 만들 때요 그런 아주 우여곡절로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공수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위직을 잡는,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의회에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나 어떤 기소권을 갖는,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님 좀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나치 히틀러 같으면은 SS 수사대, 아니면은 캐시타프급의 그런 정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고 별도의 수사기관으로서 대상만 틀릴 뿐이다. 그러니까 대등한 어떤 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나 비율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단 이것만 생각합니다. 저 이게 위장 소화기관 있잖아요. 위장, 간장, 췌장, 그러니까 담낭, 쓸개. 그게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 없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냥 기능으로서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해봐야지. 제발 좀 이렇게 말이죠. 상명하고 이 수직적 사고방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고려 시대나 전 세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원부 같으면은, 그리고 검찰은 사원부예요. 그리고 경찰은 포도청이고, 그리고 의금부는 공수처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파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일어나는 이 대판 한성부가. 한성부, 구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입법행정사법 다 각 사도나 관찰서나 구인이 잡았지 않습니까? 의금부는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족, 왕족. 그리고 이 당상관 이상. 그게 이제 공수처 비슷한.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반역 사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기소권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이 세종대왕 때 이 사헌부가 말이죠. 검찰이 이 의금부, 이 차장을 잡았어요. 부정부패. 검찰이. 그러니까 저기 뭐야, 포도청이 아니고 사헌부가 사헌부가 의금부를 잡았어요. 아니, 의금부가 먼저 이게 사헌부에 그러니까 검찰 차장을 먼저 고소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해가지고 사헌부 검찰 차장이죠. 검찰 대검차장을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 말이죠. 또 사헌부에서 그래서 이게 세종께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사헌부 사건을 통해 신문을 통해서 의금부로 이해해서 사업의 과실을 의금부가 처리하도록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국왕이 그래서 서로 견제할게. 그게 한 예를 든 겁니다. 서로 견제해요. 무슨 우애 의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어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국정감사에서 그런 비리라든가 부정부패가 나오면 재빨리 공수처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대상의 어떤 혐의 내용을 가지고 즉각 수사하고 바로 내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고 체포합니다. 수사로 바로 체포. 그냥 체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기소합니다. 그걸 뭐냐면 재형합니다.
제형만이라고 제형. 제형. 제기할 제자다. 예. 형물 형태다. 제형만. 예, 그렇구나. 형을 제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게 뭐 딴 나라에서 올 것도 없이 조선 시대나 이미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어떤 권력이 그러니까 수사관이 분리돼 서로 견제하는 그 기관들이 사헌부, 의금부, 포도청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잘 잡고 있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이제 말이죠. 이게 인간이 이 최소한 청동기 시대 이후는 예. 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로- 아, 견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일반 예, 예. 검찰이, 예. 일반 경찰이 예. 어떻게 예. 최고 지도층을 예, 예. 어떻게 저 수사하고 그렇죠. 취업하고 예, 예. 기소하고 예, 예. 뭐 처벌합니까? 예. 그러니까 꼭 있었어요. 예. 어떤 형태든. 아, 예.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된 거지 뭐 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 이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태초에 법이 있었느냐? 그 법이 일본법이야. 예. 그럼 법제에 대해서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 진짜 영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교수님 여기 오시기 전에도 영국의 부패 방지 체계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가 자료 화면을 지금 여기다 올렸거든요. 한번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좀 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잠깐 여기 말씀드릴게요. CPS라고 하는. 우리 모든 한국의 이게 정계, 법 쪽에, 언론계, 관계, 모른 척 해온 게 바로 영국의 검찰, 감찰처입니다. HMCPSI. HM이 뭐냐면 Home Majesty, 여왕의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 인스펙터. 왕립, 왕립 크라운이잖아요. 검찰, 그러니까 기소, 프로시큐션, 감찰처입니다. 2000년도에 설립했어요. CPS. 자, 그걸 들어서 이제 시작할게요. 썩은 백합꽃은 셰익스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더 악취를 풍긴다. 뭐냐? 잡초, 일반 평민들의 저 부패보다도 백합, 저 이 꽃의 왕 아닙니까죠? 여왕이죠, 백합이. 그저 이 풀로 된 꽃이 있어. 장미 말고 풀로 된 꽃이 있어, 백합이.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법이 제일 발달한 나라로 얼마나 물으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 독일이라죠, 그죠? 그렇죠? 얘는 사실 아돌프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가 들으면 방금 웃을 오답이에요. 21세기 현대 세계에서 성법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과 영국입니다. 영국은 뭐냐? 세계에서 독일법이 가장 발달한 법이라고 인식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이제까지 적대고 있는 일제잔재의 뒤끝이 훅 갑니다. 그래서 자, 이 일본은 자신이 모방해가지고 도입한 독일 법계고 마침 자국과 나치 독일이 동맹국이었던 까닭에 적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을 성법법, 성문법도 없는 불문법과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 왔어요. 사실 미국은 현대판 로마 제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헌법, 형사헌법, 도덕법, 해양법, 우주법 등 51개 분화했어요. 시스템. 미국 연방법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개 주별로 딱 체계적이고 방대한 법률가 법률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정법 선용의 초강대국 미국을 낳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영제국이에요. 영국이지 않습니까? 자, 영국 영연방이 지금 56개국이나 됩니다. 다 영국 제도예요. 아까 싱가포르 영연방입니다. 홍콩 아까 공수처 그 영국 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된 겁니다. 대영제국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지 않게 백합이 부패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영국은 세계를 해군으로 정하고 제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정부패 제도장치 처리란 방부제를 개발해내서 대영제국의 통치지역을 오랫동안 보존해왔어요. 영연방 56개 중 절반가량 27개국이 공처 반부패 전당회를 설치했고 중화권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23개 영연방들은 영국의 중대 부패 수사처 SFO 그리고 검찰 감찰처 CPSI를 모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기소권능 권한에 비해서 반부패 제도에 대한 아주 권한이 약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놀라운 게 말입니다. 영국 비롯 영연방 56개국과 중국 등 중화권 국가들의 공통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검찰권 대비 경찰권의 우위입니다. 경찰이 높아요. 네, 중국에서 15년간, 10년간 외교관 생활하면서 경찰이 훨씬 높아요. 그래요. 이렇게 검찰은 저 기소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법조 3인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게 검사야. 내가 직접 공안 경찰한테 검사가 뺨 맞는 거 봤어요. 기사들이. 중국의 공안. 네. 아니 한국이 엉터리야. 한국이 이상한 나라야. 지금 한국이 이게 우물한 개구리야. 한국이 이상한 나라라고. 경찰한테. 어따리고 검사가 말있다 이가 그래 지금. 경찰이. 네, 국회 가서 막 그냥 국회의원들 가지고 그냥 불 두고 말이죠. 그러고 있잖아요. 아주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이야기 진짜 이건 그만하고요. 그만하시죠. 그래서 자, 이제 할게요. 제가 정리해. 자, 이제 다시 이제 차분하게 이제 검찰 감찰처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 1980년대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1980년대 전에는 영국에 검찰도 없었어요. 검찰 없었어. 그리고 뭐 공처도 없었고. 근데 경찰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소불위였습니다. 경찰이. 우리도 1950년대까지 경찰이 무소불위였어요. 자유정세 때. 그러니까 1960년대는 이제 중앙정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런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조사 수사는 물론 기소공소 등 형사 사법 절차 모든 것을 물적으로 경찰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그걸 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말이죠. 이 중대부패수사청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검찰 감찰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을 너무 늘어지게 되면 좀 끊고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교수님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도 법도 영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법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나 법 체계나 그런 체계는 영국에서 전 그 세계를 관할을 했기 때문에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어떤 시스템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독일이나 다른 유럽 체계도 있습니다만은 이 최소한의 어떤 그 정부 기관에 대한 시스템 체계는 미국을 따라올 기관이 없다. 미국이 제일로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국이 누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제도화 영국 아닙니까?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독일. 아니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히틀러가 배출된 나라예요. 지금 이제 그게 뭐 그래서 독일 아주 뭐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독일은 19세기 전반까지는 저 아주 후진국이었잖아요. 서양에서 최고 후진국, 유럽에서 독일, 아시아에서 최고 후진국, 일본. 있잖아.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용 좀 한번 오늘 이제 뭐 다 생략하고 우선해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이게 공수처도 생겼는데 왜냐면 저 아까 저 표 있잖아요. 어떤 표 아까 이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저 서로 견제하고 있다. 그림 금방요? 영국도요? 그래서 중대부패 수사처 SFO 이건 전 세계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니 그다음에 인도니 말레이시아니 다 SFO입니다. 근데 중대부패 수사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반부패 거의 다 이제 거의 공수처 역할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조금 모자라서 자 이겁니다. 2000년도에 검찰 감찰처를 설립했습니다. 왜냐면 감찰처, 영국 정부는 영국 검찰은 경찰에 제기된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전 세계 다 그래요 거의 다. Prosecution 그러니까 Service Inspection 검사라면 CPSI
프로시큐터죠. 프로시큐터 영어로. 예, 예, 프로시큐터청이 뭡니까? 예, 기소라는 뜻입니다. 예, 기소관이야, 기소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은 막강했어. 왜 그럴까요? 예, 기소권 하나만으로 여타 사법 행정기관을 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2000년도에 아니까 다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 예, 전 세계 그렇잖아요. 예, 검찰이 기소당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 예, 그렇죠. 골치 아프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김건희 이것도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기소. 예, 예, 기소당하면 이제 문제 생기잖아. 예, 예. 근데 이 검찰이 이제 경찰의 인권 탄압과 그 무속의 권한에서 검찰을 만들었더만 검찰이 보니까 그래도 엉터리로 기소하고 봐주기, 예? 엉터리로 기소하고 그리고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국 자 검찰 그러니까 예, 사법 행정 권리의 꽃은 기소권입니다. 기소 불기소에 따라서 피의자의 행복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기소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기소 제한권을 예, 예, 우리 뭡니까 우리나라에 예, 참 웃기는 게 기소 편의권이라잖아요. 우리. 예? 예, 편의 마음대로 예, 기소 제한권을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용된 일도 예,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예.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기소를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처럼 자기 독선에 의해 치우치거나 예.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 빈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 영국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중대 부패 수사자가 예, SFO 예, 예, 예. 그 계속 풀어놓으세요. 예, 예. 예, 예. 잠깐요. 예, 제가 그거요. 내려놓고 이게 그래서 뇌물과 관련 없는 예, 예. 이 얘기했어요. 예, 왜 그걸 껐어요? 예, 예. 아니 여기 계속 예, 예. 얘기했어요. 그걸 계속 좀 크게 풀어놓으세요. 예, 예, 예. 그래서 SFO는 뇌물과 관계 있는 겁니다. 예. 만한데 예, 그래서 이 중대부패수사처 SFO에 그 뇌물과 하는 비금정성 권력남용 행위를 감찰 감독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는 검찰청을 감찰하는 검찰감찰처를 2000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는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감독하고 검찰 재발 업무를 감찰하게 한 검찰감찰처를 2000년대에 독립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능이 그럼 공수처 같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을 감찰. 검찰만 공수처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예, 검찰의 기소권, 검찰만 감찰하는 그러니까 검찰 기소 제한권. 기소가 잘 되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정말 자신을 치부로 은폐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범죄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수준권이 구비된 경우에도 기소하지 안 해. 좀 안 그러잖아 그런 것들. 이때 이제 검찰이 감찰한다. 근데 이게 예, 예, 예. 어느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도 말이죠. 이 영국의 모든 제도 다 알잖아요. 영국 무슨 수직도 아니고 맨날 영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반구도 하잖아요. 이런 반구도 검찰 무슨 기자 개혁 논자도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참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검찰 감찰 그리고 이 검찰 감찰처가 기소한 사건은 1심 법원을 거치지 않고 2심 법원을 직접 해부됩니다. 예, 예. 고등법원에 예, 예. 직접 해부돼가지고 이거요. 그래서 이 국가 청렴 베스트 11의 예, 공통점은 예, 예. 전 세계 국가 청렴 베스트 11, 예, 예. 뭐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부르크 다 11개의 국가의 공통점은 검찰의 권한이 기소권 하나뿐입니다. 예, 일단 영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패 방치 체계에 대해서 교수님 소개를 이제 이만큼 하고요. 사실 영국이란 나라가 법 체계나 조직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또 미국도 지금 잘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모델 삼아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
물론 뭐 우리 아까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도 뭐 의금부, 포도청, 사헌부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역할도 있었지만은 현대에 있어서는 또 영국이 2000년도에 이런 그 SFO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델 삼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렇다면 현재 여당, 야당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체계가 뭘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볼게요. 확인해서 그 최근에 인도 캡처를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서 캡처 인도 캡처 3.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구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거 아니고, 여기다가 올려놨구나. 예. 잠깐만요. 찾아보기 확인. 아니다. 이걸 많이 컨택했어요.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아까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아까 여기 찾아올게. 잠깐요. 제가 이걸 인문서 한글 아니다 이거 아니고 잠깐요. 여기를 저도 이게 내려놓고 해야겠는데 인터넷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것을 이재명 대표 공수처 늘리고 검찰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속성에서 잠깐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비디오 캡처가 뭐야? 잠깐요. 이게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올려놨는데 이게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대단하죠. 예. 그냥 우리가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공수처 인력 늘리고 검찰을 줄여야 예산 편성권 검토. 이게 이제 2024년 10월 16일자 최근 보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쓸데없는 짓 하는 것 보니 인력 많이 남는 듯 이게 이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은 문현일 구청장 사퇴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이뉴스 24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아이뉴스 그거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아이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검찰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 봐주기 아니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보도 자료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걸 캡처를 아까 해놨는데 제가 아직 뭐 지금 못하니까 그냥 다시 하시죠. 왜냐면 연합뉴스에 가도 하시죠. 아이뉴스는 무슨 일단은 그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다시 했는데 이건 다 지워버리고 아이뉴스에 괜찮습니다. 여기 이게 보도 여기 네이버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그냥 해드렸던 기분 나쁘게 생각. 아니 왜냐면 이게 아니 다 이거 뭐그 권리가 없잖아요. 다시 하시고 이거 뭘 아이뉴스가 뭐 어디 그냥 무슨 뭐 일단은 뭐 연합뉴스든 어디든 간에 그냥 네이버에서 아까 검색을 하다 보니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 지금 밑에 이거 쓰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자료는 안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료를 캡처를 해놨는데 지금 이거 막 찾는 것도 막 그렇고 아니 지금 제가 이제 네이버 찾아가지고 저기 연합뉴스 자료에 또 얘네들이 연합뉴스 신문 내용을 보도를 자료를 뿌리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서 이 찾았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뭐 이 대표도 공수처 직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24일 날 이제 그저께 16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10월 16일 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입장이지 않느냐. 실제 또 교수님의 어떤 공수처 내용을 보지 않았을까? 아니 뭐 계속 저 공수처 연재를 한 20회 했고요. 예. 정말 저 그 말씀 아주경제 그리고 예. 책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네. 후보 예. 한테 보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 예. 윤호중 뭐그 당시 그 당시 그 당시 저 원내대표하고 보냈어요. 이건 근데 이건 뭐 저 공처적으로 유일하니까 유일무이예요. 그 외에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뭐 다른 책도 많이 나올 줄 알았더만 그냥 유일무이에. 그래요. 결심대로 그냥 카운트다운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좀 지금 저도 아까 오시자마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기사가 떴다는 걸 보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해놨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냥 겨우 지금 여기 바로 화면에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16일 날 이렇게 올라간 자료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이제 또 아주경제는 얘기해도 되죠? 언론? 아주경제에 한 2년, 3, 4년 전에 공수처 직원 자격 맥을 같이 하는 한 20회 저 칼럼 쪽으로 시리즈를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3, 4년 전이 아니라 강요백 공수처 그럼 뭐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거 보고 아주 나중에 반갑고 만시지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리면은 공수처 제목이 강요급의 칼럼 해가지고 아주경제 이제 2020년도에 12월달에 올린 기사 내용인데요. 공수처 직원을 개방하고 정원을 대폭 늘려라 그런 꼭지 내용이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수처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또 검사 수사관들의 문제점, 인위 조직체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소개해드린 그 싱가포르의 탐오 조사국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느냐라는 그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같은 지금 계속 우리 교수님이 해주시는 대로 지금 현재 공수처 직원들은 1,500명 이상을 늘려한다. 많이 늘려한다.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된다. 1,500명 너무 심하고 홍콩은 1,700명인데 그렇게 몰라. 정말 좀 더 이 대상을 이렇게 넓히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적정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수처의 결함 하나는 총 정원 65명이라는 인구 비례별 세계 최소 초미니 반부패 기본 안주입니다. 그리고 제약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 검찰청에 검사가 2,3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6,000여 명입니다. 합의 8,300여 명입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25명입니다. 수사관 40명입니다. 다 검찰청 파견 수사관을 포함한 겁니다. 합의 65명이에요. 그거 얼마나 적으냐면 수원지방검찰청의 성남시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하셨지 않습니까? 또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33명의 검사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와 있죠? 이렇게 기사 보도 내용은 지금 이게 거의 장난이죠, 그것은. 이게 그냥 장식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25명 가지고 만 그리고 또 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거야. 그냥 눈 가려서 아웅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시 선배 후배 다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인맥관계 다 있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전 세계에 이게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없어요. 하나가 전부 다 아까 저 싱가포르 예를 들었잖아요. 각계각층 컴퓨터 전문가
뭐 의료 전문가, 그다음에 폴리시 전문가, 예. 그래서 서로 공개목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 많이 그 구성원이 예. 뭐 달라야지 그걸 감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기소하고 예. 수하고 자유롭게 예. 안 그래요? 예. 그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스람 안 하네. 좀 이스람 안 하잖아요. 예. 보세요. 공수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못하잖아. 예. 인력 너무 좋지. 인력의 구성 성분도 완전히 검사하고 똑같이. 예. 그럼 뭐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탐구원 그리고 홍콩이나 대만이나 예. 사회적 구성원이 전부 다. 예. 자, 이제 싱가포르 홍콩 볼게요. 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수처. 예. 그래서 법률, 법이야, 행정, 재무, 예. 경제, 경영관리, 교육 및 예. 정보기술 분야 박사급 전문가가 115명입니다. 예. 포함해서 1,400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절반 이상이 신일 이상 경영 베테랑이고 예. 직원 채용 공고 예. 인터넷으로 하면 홍콩 공개 채용합니다. 예. 염정공소 직원 공개 채용이에요. 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니까 그 따로 있어요. 예. 그 고시가. 예? 그래서 생계형 부패에 노출되는 것을 반영해서 일반 공무원 동급보다 1.8배 더 높습니다. 도수가. 예.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이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싱가포르라든가 아까 소개해 준 어떤 다른 나라의 좋은 그 모델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공수처를 인원을 왜냐면 야당 대표도 지금 아까 고도매도 보셨지만 영국 아까 있지 않습니까? 영국 제1공수처 국내대표 수사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무역, 건설과 전정학, 폴리시 분석가 등 각계 전문직 450명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직. 예, 전문직. 예. 영국의 인구가 6천만 명인데 450명. 예. 우리도 한 450명 정도가 정말 많네요. 예. 450명. 400 지금 이제 450명 정도가 잠깐 하고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1,500명은 아니더라도 450명 정도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우리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10월달 보도 내용에도 공수처 인원 늘리고 검찰 주해야 예산 편성도 검토 실질지 이 말을 했을 정도면 벌써 착수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당연한 거죠. 저희가 만시지 찬이에요. 쓸데없는 장갑을 인정 많이 나는데 당연하죠. 너무 많고 너무 불안해 많고 말이죠. 견제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1,000원 이렇게 해놓고 그 pompo스 이렇게 뭘 잘못했느냐 그러고 있고 그 모든 그 뜻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검찰 감찰처 만들고 따로 검찰 감찰처 필파고 따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맥을 갖추는 게 고위공직자 범죄처 인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인력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했고 이어서 감사원이 검찰의 행태를 따라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증거 조작, 그것을 아까 말하는 그쪽 검찰 감찰처가 필요합니다. 딱 별도로. 아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 기소에 대해서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지금 주범이 돼가고 그거 있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찰처가 필요해. 왜냐? 어떤 감찰처. 영국에서 자, 어떤 특정 무슨 검사만 우리 욕한다고.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이 콘베이어 벨트에 이런 물품 같아. 그 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감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건 검찰의 감찰처고 그리고 공수처 같은 데 수사처는 인원 강화해야 되고. 그럼 완벽해집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감찰처는 주로 검사의 그 기소권 그리고 검사 기소권에 대한 그리고 공소유지권에 대한 감독과 감찰하는 겁니다. 참 오늘 교수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부정부패가 없는 비리가 없는 대한민국이 정말 싱가포르보다도 더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는데 진작에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결론 하나 내놨네요 벌써.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할게요. 소개해 주시죠. 예. 자 이게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을 650명 늘려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마무리해볼게요. 마무리. 자, 법은 지키라고도 있지만 고치라고도 있습니다. 법은 절대 불변의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무조건 암기 해석하고 적용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듯 수변에 갈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듯 법은 사회 발전의 보조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여소야대 시절에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임시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청년과들처럼 국회 방지 기관들을 이 벤치마킹해서 공수처 직원을 자기를 전반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맨날 변호사 자격만 있든지 뭐 검찰의 검사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감찰하고 감독합니까? 그래서 개방하고 싱가포르 탐호 조사국처럼 공개 채용 방식으로 충원하고 정원을 최소한 650여 인구 740만의 홍콩의 염정 공수처 직원이 1,400여 명을 감안하면 그래서 최소한 650명으로 확충하기를 제안합니다. 교수님 오늘 마무리 참 잘 해주셨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우리 공수처의 저자이신 우리 강우혁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30분씩 이렇게 녹화 방송을 했습니다. 마침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당 대표께서 또 최근에 이 공수처 직원을 정원을 늘려야 한다. 검찰이 저렇게 좀 엉뚱한 것을 하는 걸 보니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 편성권을 이제 가지고 야당에서는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렇게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해서 특히나 좀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기관이라는 건 사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은 공조직이고 국민들을 이해한 기구가 돼야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개인의 어떤 사조직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맞습니다. 상당히 개탄스럽고 저도 창피합니다. 내일 모레 저도 이제 24일 날 제가 동남아시아 쪽을 이제 제 비즈니스차 가는데 참 나쁘끄럽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봤을 때 울어도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나쁘끄러울 정도로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런 공수처 이 책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이 책 내용을 꼭 좀 교보문고나 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읽어보시면은 너무 잘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공수처나 수사기관이나 대한민국 어떤 그런 데로 나가야 할 것인가는 이 책 내에 다 들어있고요. 아마 또 2년 전에 또 대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 읽어보라고 이 책도 이제 보냈다라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가 반드시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있다.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때로는 지금 강의를 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막 호통도 치고 제가 오늘 혼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이 기회를 듣고 제가 대신 혼을 나는 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너무 답답하니까 막 물분이 자고 막 다 답답한 거예요. 여기 화병 걸릴 정도로 교수님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함께 가면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다른 주제로 제가 이제 11월 5일 이후로 방송을 한동안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외국에서 잠깐 찍는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지만은 종교에 대한 부분만 제가 좀 올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모시고는 11월 5일 넘어서 또 제가 모시고 또 다른 주제로 또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암행어사 있잖아요. 예, 암행어사. 암행어사 바로 공수 직원이에요. 아, 그게 공수 직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나만. 이 단종 예. 그 귀양 보낼 때 예. 왕방현 아시죠? 왕방현. 왕방현 예. 맞아 고운임녀였고 뭐 예.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의금부 소속 직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왕족을 예, 예, 예. 왕족 단종 예. 전 왕이잖아요. 예. 이렇게 호송하잖아요. 호송을. 그 누가 일반 포도청 직원이 합니까? 못 하잖아. 예, 왕당에. 그래서 그런 거에 알겠습니다. 다 스크립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한민국의 정직한 그날을 위해서 예. 자,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정직한 그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 시작하면요. 파이팅은 이제 파이팅 일본 말이고 예, 예. 파이팅 하든지 우리 파이팅. 한국의 예. 아자 하든지 아자든지. 자, 그럼 아자로 할까요? 대한민국의 정직한 나라를 위해서 아자! 예,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